호치키스 쓰는 거,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는 회사 이름이죠. 스테이플러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플러 같이 생겼죠. 스테이플러입니다. 스테이플러인데 여기 이제 402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이 102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다용도실을 마치고 이제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요. 타일도 사다 놨고 타일 본드도 사다 놨고, 주방 쪽에 석고보도 시공을 하고 타일을 붙일 겁니다. 190탄 영상까지 보셨던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도 공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고보도 붙이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판 쪼가리를 대고 있는데요. 저 합판 쪼가리는 석고보도 붙일 면이 옆 측면하고 직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직각이 되는 것 같아도 측면이 조금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합판 쪼가리를 대고 저렇게 딱 붙이면 측면 직각이 정확히 딱 떨어지게 되죠. 오늘은 현장에서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에어 공구라든가 또 석고보도 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일인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야 각인이 되거든요. 드라이월 스크류 25mm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석고보도에 박는 겁니다. 석고보도를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피스를 박을 때는 힘 조절을 해서 살짝만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힘껏 박아버리면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이게 체결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피스의 문머리가 걸칠 수 있을 정도로 힘 조절해 가지고 깊이 박지 않고 살짝 박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파란색 석고보도는 방수 석고보도인데요. 50 본드를 바르고 그리고 F30 타카를 치고 피스를 이제 체결했죠. 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제가 방금 그 OSP 합판에다가 석고보도를 고정했잖아요. 근데 50 본드를 바르고 나서 그리고 F30 핀으로 박았습니다. F30 판으로 요 타카로 박았죠. F30을 끼워가지고, F30이 나오는 가구용 타카라는 뜻이라겠죠, F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30mm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헷갈려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 30mm, F50은 50mm겠죠? 그 떴죠. 뭐 F20은 이것이 이제 길이가. F50을 사면은 F30도 쓸 수 있고 F20도 쓸 수 있고, 예전에 에어타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봤던 드라이월 피스, 이 석고보도가 드라이잖아요. 드라이월 피스용 피스를 체결을 했어요. 근데 임팩트로 할 경우에는 좀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은 들어도 보통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이런 드릴이 있잖아요. 이 드릴은 힘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1단에서 20단까지. 여기는 보통 18에서 20단 정도 하고 나면은 깊이 안 박히고 거의 딱 맞습니다. 석고보도 고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스 체결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F30 아까 이런 핀으로 박는 것 가지고도 결속력이 좀 부족하죠. 근데 흔히 하는 방식이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스테이플러 있지 않습니까? 흔히 호치키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피스를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요. 좀 이따가는 이제 그거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호치키스 쓰는 거,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는 회사 이름이죠. 스테이플러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플러 같이 생겼죠. 스테이플러입니다. 스테이플러인데 여기 이제 402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이 102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쓰다 남은 걸 지금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2입니다. 102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이 제가 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여기 보면은 102J라고 되어 있고, 요것도 좀 써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걸 이렇게 끼워 가지고요, 이렇게 끼워 가지고 쓰는 에어 공구입니다. 여기다 이제 요걸 끼우면 되겠죠. 이렇게 끼워 가지고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박아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박으면은 이렇게 핀이 튀어나오죠.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핀 보이시죠? 이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단히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두 개는 되는데, 피스를 박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피스 안 박는 경우라면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단단하게 결속을 하려면은 피스를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피스를 박아줘야 단단하게 붙게 되고요. 그럼 402는 뭔 얘기고 102는 뭔 얘기냐? 별거 아닙니다. 이 폭이 3mm라는 얘기죠. 이 폭이 3mm. 실제로는 이렇게 재면은 4.78mm 정도 나오는데, 이 센터로 맞추게 되면은 이 가운데 핀 두께가 있으니까요, 4mm라고 보면 되고, 402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422라고 하죠. 422. 422라고 써 있습니다. 422라는 것은 폭이 3mm고, 여기가 22mm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102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이 10mm라는 얘기예요. 10mm. 폭이 10mm라는 얘기고, 실제로는 좀 더 나가죠. 근데 이제 센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스테이플러의 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2라는 얘기는 역시 이 길이가 22mm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석구보드가 한 10mm 정도 되니까 이걸 박게 되면은 12mm 정도, 10mm 정도 이렇게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벽에 석구보드를 치고 마감으로 이제 뭐 루바로 하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하든지 도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힘 받는 곳이라고 하면은 102나 422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나사못을 치게 되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스테이플러를 받게 되면은 석구보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게 박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국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박혔습니다. 지금 벽면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다시 한번 박아볼까요? 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살짝 튀어나오긴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면이 나중에
깔끔한 면, 예를 들면 페인팅을 칠할 경우에는 여기 면을 다 잡아줘야 하잖아요. 퍼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F30 이런 걸 쓰면은 그 작업이 거의 필요 없죠. 물론 이것도 이제 미세하게 자국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단단하게 결속되기는 이게 좋고요. 그리고 이 폭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면이 넓은 것이 이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더 단단하게 결속이 되겠죠. 이 섞어보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게 잘 깨지고요. 이게 넓은 면으로 잡아줄 때는 1022가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422라는 것은 이 폭이 이렇게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길이는 똑같이 22mm고요. 1022는 이 폭이 10mm고 여기가 22mm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022 타카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양 것이고 이건 좀 희미한데 이게 영웅 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개 다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것도 타카라는 것은 전부 다 쓸 때마다 그 주의를 해야죠. 안전장치가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쓰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로도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시공을 하기 전에 지금 방금 친 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30으로 이렇게 핀을 박았죠. 박아가지고 네, 단단하게 붙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피스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힘이 많이 들어간 곳은 이렇게 움푹 박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면 살짝 들어간 것보다는 이것이 안 좋겠죠. 그래서 힘 조절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옆면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잘 부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선반을 건다든가 할 경우에도 이렇게 잘 부착이 돼야 단단하겠죠. 여기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1022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렇게 치면 이렇게 푹 들어가 버립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이제 포티를 해줘야죠. 면을 반듯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게 단단하긴 단단합니다. 안 보이죠? 근데 면이 깨져 버린다는 거. 10mm 정도의 면이 이렇게 깨져서 들어갑니다. 이걸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은 저는 4222보다는 약간 좁은 거 있잖아요. 이거 4222보다는 이 1022를 쓰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마감을 다시 한번 할 때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좀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거. 저는 여기에 밑에 이제 타일을 붙이고 위쪽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좀 깔끔하게 페인팅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쪽으로는 그래서 F30을 썼던 겁니다. 물론 이 타일 붙이는 부분은 뭐 이거 아무리 싸도 괜찮죠. 1022를 세로로 치면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의할 점이 뭔군요. 천장 작업을 할 때도 요 F30 요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쓰는 거가 있는데 이거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이 어느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천장이 내려앉았답니다. 준공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천장이 내려앉아서 가서 보니까 석고보드에 요거 한 장 붙이고 이거 하나 치고 그리고 폼을 붙였더래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도 안 걸은 채로 하판 위에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이게 석고보드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무게로 이제 쏟아져 버린 거죠. 이런 어이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보면은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커라는 아파트 천정도 제가 뜯어본 일이 있었는데 일명 이사가 쳤던 거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만 하는 것도 천장 작업을 할 때 스테이플러 이걸 박는다 해도 결속력이 안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피스를 박는 게 정석이고요. 피스를 박으면 역시 아까 뭐 이 102나 이런 스테이플을 박을 때처럼 이런 면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퍼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번거롭겠죠.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피스 박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천장이라든가 특히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집 지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위에다가 저기 50분대나 본드를 발랐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석고보드는요 한 장이 일체형이 아니라 종이떼기로 붙어 있습니다. 종이떼기로. 이 종이하고 탈락이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단단히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지력은 있겠지만, 그리고 보면 이게 저도 이게 지금 방수석고 보드거든요. 방수석고 보드라는 것이 이것을 방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이것이 방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종이가 방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지금 당장에 고정이 됐다고 해서 잘 고정된 거더라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석고보드를 자를 때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석고보드 칼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끼우는 게 있습니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기술자들 보면 이렇게 끼워 가지고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끼워 가지고 자르고자 하는 것을 딱 이렇게 거기다 넣는데,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분들이니까 가능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걸로든 뭘로든 이게 폭은 제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 막대기, 저는 이게 2m짜리 수평기가 있어 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이 폭은 180cm 1800mm거든요 폭은 90, 세로는 1800. 이렇게 되고서는 이걸 쭉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냥 긁어주면 됩니다. 살짝. 엄청 직접 한다 해서 엄청 빠른 건데 살짝 긁어주면은 자르는 건데, 석고가 툭 뚫려지면은 뒤에 있는 종이를 잘라주는 겁니다. 종이를. 석고 대패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 유사치가 KL100인가? 석고 커팅용 전용 칼인데 7,000원인가 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석고 대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까칠까칠. 쉽게 해서 우리가 채 썰 때 생채 있잖아요. 무 생채 만들 때 생채 만드는 칼이 그 도마 있잖아요. 그 생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밀으면 옆면이 깨끗하게 대패질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니까 이건 하나 사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KL100인가?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022로
1022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1022로 고정할 경우에는 F30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붙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붙었기 때문에 벽면 같은 경우에 힘 받는 곳이 아니라면 이 상태로 마감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피스를 박아 주겠습니다. 이 건식 공간에는 굳이 이 방수 석고보드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주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은 아무래도 꼭 물이 닿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좀 이게 이제 가구를 배치한다든가 그러면 그 뒤에 좀 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습 차단을 위해서 방수 석고보드를 쳤는데요. 일반 석고보드 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합으로다가 되게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하부장이든 상부장이든 싱크대가 걸리는 부분에는 되게 그 타일을 안 붙이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다 붙여주는 게 좋고요. 그 비용도 별로 안 되는데 거기만 이제 빼놓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장기적으로 거기 부분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또 싱크대를 교체한다든가 상부장 하부장 이런 걸 교체할 경우에도 드러내면은 깨끗하지가 않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용 절감 때문이 그런데 뭐 잘 지은 아파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처음 붙인 저쪽은 피스를 많이 박았죠. 근데 1022로 스테이플러로 치는 데는 피스를 몇 개만 박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튼튼하고요. 뭐 이걸 안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석고보드가 됐든 이 OSB 합판이 됐든 어려운 작업이 이런 거고 홍물 따내는 겁니다. 이 홍물 따낼 때는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따면은 나중에 콘센트가 보기 싫게 걸리겠죠. 틈이 생긴다든가 이게 정확히 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도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죠. 이렇게 기역자로 오릴 때는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톱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톱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쓸어주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쪽은 칼날로 이렇게 쓸었고요. 이 부분,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길다면 모르는데, 길다면은 칼로 칼집을 내 가지고 푹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긁어 와도 되는데,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것이 없으면 일반 톱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툭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다음엔 저기다 이제 콘센트 자리를 뚫어야 하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콘센트 자리인데요. 콘센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걸로 여기다 대가지고 그냥 푹 집어넣습니다. 푹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푹 집어넣으셔서
그리고 이렇게 따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삐쭈거거든요. 이 삐쭈거기 때문에 이걸로 푹 들어가면은 뭐 손거보다는 단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 오븐 본드를 바르실 때는 이 콘센트 같이 오려낸 부분 주변 이런 데는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을 한 10cm 띄웠는데요. 방통을 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띄웠습니다. 콘센트 자리든 저런 수전구든 구멍을 뚫은 다음에는 저렇게 미리 맞춰보고 그 다음에 본드 바르고 탁카치고 이렇게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재단했던 것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구멍을 뚫는 저런 재단 작업이 보기는 쉬워도 실제로 보면 시행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저 수전구 주변에는 안쪽에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냉온수 배관이 지나가는데 저런 부분에는 깊이 피스를 체결하면 안 됩니다. 물론 타일 마감까지 한 뒤에도 선반을 걸거나 할 때도 깊이까지 피스를 체결하면은 배관을 건들 수 있겠죠. 저런 부분은 전선 배관이든 수도 배관이든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천장이 3m 이상 되기 때문에 1.8m짜리 석고보드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저런 수전구 구멍 뚫을 때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 위에다 이제 타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전구 구멍을 뚫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수전구 구경에 맞춰 가지고 딱 맞게
뚫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타일 시공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네. 뭘? 뭐 써? 어? 핫초크? 너도 그거 처음 씹냐? 네. 막내가 뜨끈하게 타온 핫초코. 달달함으로 피로를 달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석고부도 주방 마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